네, 여러분, 2024년 10회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2차 1과목 첫 번째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제1장 보험에 의해 해서 위험과 보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아직 교재 다운로드 받지 못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이제 이지손평 검색하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나오시는데요. 해당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2차 1과목 교재 들어가셔서 가장 최신 버전의 교재를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강의 자료로 사용하는 이 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교재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재 없으신 분들은 해당 자료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보험에 의해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 8회차 시험 때 전체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냐 보시면은 8회 시험에는 저희 2문제 정도 지금 출제가 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네, 그리고 9회 시험에서는 이제 1문제 정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가져가냐 버리냐 이제 많은 고민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10번 이상은 무조건 읽으시고 추가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들은 암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같이 이제 본문 내용을 보시자면은 먼저 1번 일상생활과 위험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래 내용 보시면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위험에 직면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이 한번 꼼꼼히 이 부분 읽어보시면 아시겠는데 저는 일단 간단하게 훑어드리자면은 개인의 경우에는 어떤 위험에 있냐? 자, 그리고 쭉 내려다 보면은 이제 개인뿐만 아니고 기업이나 국가 입장에서도 항상 위험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은 국가는 무슨 의무가 있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근데 언제 어디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뭐 이런 내용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일단 위험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은 육체적이나 정신적 그리고 곧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위험이 무조건 100% 발생을 하냐 하면은 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위험이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언제 어떤 규모로 위험이 발생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읽은 이 부분, 여기는 여러분이 그냥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위험의 개념의 정의, 그리고 분류 나와 있는데, 위험의 정의, 이거는 기본적으로 위험이 뭐냐? 여러분이 아셔야겠죠? 자, 위험의 정의가 뭐냐 보면은, 위험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는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위험이라고 하죠. 근데 이 단어만 보자면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앞으로니까 미래의 일이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위험이다. 그리고 가능성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위험이라는 말의 어원에서부터 위험을 사용하는 분야 그리고 관점에 따라서도 이 위험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우리가 위험을 리스크로 번역하지만 위험과 리스크는 엄밀하게는 다르다. 뭐 이런 내용 나와 있고요.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위험에 대해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다양한 정의를 종합 정리해보면 여기는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위험이 뭐냐? 자, 나올 수 있겠죠. 자, 위험은 첫 번째, 손실의 기회를 위험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손실의 가능성도 위험이라고 할 거고요. 다음 세 번째, 불확실성을 위험이라고 한다. 다음 네 번째 위험이 뭐냐? 실제 결과랑 기대했던 결과와의 차이를 위험이라고 한다.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도 우리는 위험이라고 한다.
자, 되셨죠? 그러니까 5가지 위험의 정의 5가지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에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의 정의 5가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위험과 관련된 개념이 뭐가 있냐? 자, 위험이랑 관련이 깊은데 혼동하지 말아야 될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이제 위태, 손인, 손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여러분이 구분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번 위태 나와 있습니다. 위태는 위험한 상태 줄여서 위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태가 뭐냐? 위태는 맨 아랫줄 나와 있죠. 특정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롭게 창조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 자, 위태는 특정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롭게 창조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위태라고 할 거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손인이 무엇이냐? 손인은 손해의 원인, 그래서 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은 화재, 폭발, 지진, 폭풍, 홍수, 자동차 사고, 도난, 사망. 자, 모든 것들이 손해를 보는 손해의 원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손인이라고 하는데 더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고라고 부르는 것들이 손해의 원인이 되니까 손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손해는 뭐냐? 손해라는 것은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초래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물리적, 경제적, 정신적 손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즉 손해가 뭐냐? 이 손해라는 것은 손인의 결과로 발생하는 가치의 감소를 우리는 손해라고 할 거야.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간단하게 지금 위태, 손인, 손해 이렇게 개념 지금 잡았고요. 그러면 지금 보신 위태랑 손인, 손해의 관계가 뭐냐? 여기 4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태, 손인, 손해의 관계가 뭐냐? 자, 위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계가 위태예요. 그 다음에 손인은 손해의 원인이라고 했죠. 손해의 원인이니까 위험한 상황에서 실제로 위험이 발생한 단계를 손인이라고 하고요. 손해는 이러한 위험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 결과 초래되는 가치의 감소, 즉 손실이 손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 보시면은 이제 나와 있는데요. 밑에 사고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사고가 발생하기 전 단계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위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손인은 뭐냐? 손인은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실제로 위험이 현실화돼서 손해의 원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발생한 단계를 손인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위험 사고가 발생을 해서 가치가 감소됐어요. 이제 손실이 된 거를 손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발생 후 단계가 손해다. 그러니까 이 위태로 인해서 손인이 발생하고 손인으로 인해서 손해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 3가지 위태, 손인, 손해 각각의 용어의 정의는 잘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네, 다음 보시면 이제 위험의 분류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위험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분류하냐? 자, 위험의 속성을 측정할 수 있냐? 그리고 손실의 기회냐, 이득의 기회가 존재하냐,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하냐,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우리는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자, 아래 바로 내용 보시면은 먼저 객관적 위험이냐, 주관적 위험이냐, 이 객관적 위험인지 주관적 위험이냐,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위험의 속성을 측정할 수 있냐? 이 측정 여부에 따라서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럼 객관적 위험이 뭐냐?
이 객관적 위험은 말 그대로 뭐 자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측정이 가능한 위험을 우리는 객관적 위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관적 위험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측정이 곤란한 위험을 주관적 위험이라고 한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아래 보시면 그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객관적 위험은 뭐고 주관적 위험은 뭐다. 자, 각각의 정의 나와 있고요. 측정할 수 있냐, 측정할 수 없냐, 그러니까 위험의 속성을 측정할 수 있냐에 따라서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으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중요한 거 한 개 또 나와 있어요. 이 둘 중에서 그러면은 우리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는 어떤 위험이겠어요? 당연히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위험이 보험의 대상이 된다. 여기까지 같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 주관적 위험은 측정이 곤란해요.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져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에 가입이 안 된다. 여기까지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시겠죠. 네, 다음 보시면은 이제 손실의 기회나 이득의 기회가 존재하냐에 따라서 순수 위험이랑 투기적 위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순수 위험은 말 그대로 이제 이득이 없는 거예요. 손실만 있다, 손해만 있는 게 순수 위험이고요. 이 투기적 위험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득이 있을 수도 있는 게 투기적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이 순수 위험 나와 있죠? 순수 위험은 손실의 기회만 있고 이득의 기회는 없는 위험. 그러니까 즉 순수 위험은 이득의 범위가 0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가 순수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순수 위험의 예는 뭐가 있냐? 자, 보시면은 홍수, 당뢰, 화재, 폭발, 가뭄, 붕괴, 사망, 부상, 질병, 자 이런 것들이 순수 위험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발생할수록 손해, 손실만 있는 게 순수 위험이다. 자 그러면은 투기적 위험은 뭐냐? 투기적 위험은 위의 순수 위험처럼 손실의 기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걸 투기적 위험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면 투기적 위험 뭐가 있냐? 투기적 위험의 예를 들면은 뭐 주식 투자 있겠죠. 주식은 돈을 잃을 수도 있지만 돈을 얻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손실의 기회도 있지만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로또랑 같은 이런 복권 같은 거. 자, 복권 당첨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복권을 산 값은 날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손실의 기회도 있지만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익을 얻는 기회도 있는 거겠죠. 이러한 것들을 투기적 위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이제 순수 위험에는 어떤 게 있냐 나와 있는데 순수 위험의 종류 4가지 나옵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먼저 순수 위험에는 재산 손실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간접 손실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 책임 위험, 인적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자, 순수 위험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라고 시험 문제에 나오면은 재산 손실 위험, 간접 손실 위험, 배상 책임 위험, 인적 손실 위험 이 4가지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요 4가지 암기하시고요. 자, 각각의 거가 뭐냐 살펴보자면은 이 재산 손실 위험이 뭐냐? 재산 손실 위험은 문자 그대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이 재산 손실 위험이다. 자, 그리고 간접 손실 위험이 뭐냐? 그 아래 나와 있죠. 이 간접 손실 위험은 이 재산 손실 위험에서 파생되는 2차적인 손실 위험을 간접 손실 위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배상 책임 위험이 뭐냐? 배상 책임 위험은 민사적으로 남에게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부담해야 되는 법적 손해배상 책임 위험을 배상 책임 위험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 인적 손실 위험이 뭐냐? 인적 손실 위험은 개인의 사망, 부상, 질병, 퇴직, 실업 이런 걸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을 인적 손실 위험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3번 보시면은 정태적 위험, 동태적 위험 나와 있는데요. 얘네들은 위험의 속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냐, 안 변하냐, 그거에 따라서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으로 나뉜다. 먼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의 발생 빈도나 발생 규모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지금 나누는 게 정태적 위험이랑 동태적 위험인데요. 정태적 위험이 뭐냐? 정태적 위험은 이제 시간이 경과했어요. 근데 성격이나 발생 정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지진, 화산 이런 것들을 정태적 위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동태적 위험이 뭐냐? 이 동태적 위험은 시간이 경과했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경과하는 거에 따라서 성격이나 발생 정도가 변해요. 쉽게 변해서 예상하기 어려운 것들을 동태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환율 이런 게 동태적 위험. 요즘 환율이 변동이 크죠. 이제 그런 것들을 동태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특정적 위험이냐 아니면은 기본적 위험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아래 내용 같이 보시면은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 혹은 좁은가에 따라서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적 위험은 한정된 위험이다. 그리고 기본적 위험은 근원적 위험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특정적 위험은 예를 들면은 주택에 불이 났어요. 또는 가족이 부상을 입었어요. 이런 거는 전부 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주택에 불이 났으면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거고, 가족이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면은 그 본인이나 부상을 당한 본인이나 가까운 가족, 친인척한테만 지금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특정한 사람에게만 위험을 미친다 해서 특정적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본적 위험, 예를 한 개 들어드리자면은 얼마 전에 저희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죠. 이러한 기본적 위험은 불특정 다수 또는 사회 전체에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을 우리는 기본적 위험이라고 해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린 코로나 말고도 지금 교재 보시면은 대규모 파업, 실업, 폭동, 태풍 이런 것들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 위험에 속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담보 위험과 비담보 위험, 그리고 면책 위험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뭐에 따라 구분을 하냐? 보험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그 이후에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냐, 안 하냐, 그 여부에 따라서 담보, 비담보 위험, 그리고 면책 위험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이 담보 위험은 보험자가 담보하는,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위험이죠. 그리고 비담보 위험이 뭐냐?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에서 제외한 위험을 비담보 위험이라고 하고요. 이 면책 위험, 이거는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기로 한 거. 그러니까 전쟁 이런 게 속하겠죠. 그걸 면책 위험이라고 한다.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죠. 자,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 중요한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위험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보험에 적합한 위험이 뭐냐? 이 정도는 우리가 암기하셔야겠죠. 자, 보험에 적합한 위험이 뭐냐? 객관적 위험. 아까 주관적 위험은 아니다. 객관적 위험이 보험에 적합하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리고 순수 위험, 그리고 정태적 위험, 특정적 위험. 얘네가 보험에 적합한 위험이다. 그러니까 보험에 적합한 위험을 쓰시오 하면은 객관적 위험, 순수 위험, 정태적 위험, 특정적 위험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위험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위험 관리가 뭐고 위험 관리가 왜 중요하냐 지금 그 내용이 바로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자, 위험 관리가 뭐예요? 위험 관리란 위험을 발견하고 발생 빈도나 심도를 분석하여 가능한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반 활동을 위험 관리라고 한다.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는 알고 가셔야겠죠. 자, 위험 관리란 위험을 발견하고 그 발생 빈도나 심도를 분석하여 가능한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반 활동을 우리는 위험 관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위험 관리가 왜 중요하냐 보시면은 나만 보시면은 위험 관리의 중요성 나와 있는데요. 왜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4번 보시면은 위험 관리 방법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발생한 위험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험 통제를 할 거야. 아니면은 위험 자금 조달을 해서 관리할 거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자, 위험 관리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리적 위험 관리, 위험 통제를 통한 대비 나와 있죠. 한마디로 예방을 하자. 자, 첫 번째 위험 회피 나와 있어요. 위험 회피는 얘가 뭐냐? 홍수 다발 지역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홍수 다발 지역이 위험 회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위험 대비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원천적으로 위험이 발생해서 손실이 날 것 같아. 그거를 회피해버리자. 이게 위험 회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손실 통제가 뭐냐? 손실 통제는 이러한 손실의 발생 횟수나 규모를 줄이려는 기법, 도구 또는 전략을 손실 통제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손실 통제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손실을 예방하는 손실 예방 그리고 손실 감소 요 두 가지로 지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면은 그 내용 나와 있어요. 이 손실 통제는 손실 예방과 손실 감소로 구분이 되는데요. 손실 예방이 뭐냐? 자,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아래 문단에 손실 감소가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험 요소를 분리할 수 있다 내용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계약을 통한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위험을 스스로 인수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게 위험을 스스로 인수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큰 제목만 읽은 부분은 여러분이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재무적 위험 관리, 위험 자금 조달을 통한 대비는 뭐냐? 한마디로 얘는 돈이 들어가는 거죠. 자, 위험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할 수 있고요. 위험 결합을 통해서 위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데요. 위험 보유가 뭐냐? 위험 보유는 우발적 손실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을 위험 보유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뭐가 있냐? 준비금이나 기금의 적립, 보험 가입 시에 자기 책임분 설정할 수 있죠. 그리고 자가보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위험 보유다. 이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 다음, 계약을 통해서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마지막 3번, 위험 결합을 통해서 위험 발생 대비 한마디로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비슷한 위험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공동으로 위험에 대응하는 것, 이게 보험인데요. 위험 결합을 통해서 위험 발생에 대비하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보험에 가입하려면 비용이 들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재무적 위험 관리, 위험 자금 조달을 통한 대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개념,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고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이 답원 내용이겠죠. 위험 관리 방법의 선택, 이게 조금 중요한데요. 여기 위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여기
이 문단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 아래 표 내용을 같이 보시는 거예요. 위험 특성에 따른 위험 관리 방법, 이 표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위험의 발생 빈도랑 평균적인 손실 규모에 따라서 이 표를 지금 그려놓은 걸로 보면 되는데요. 자, 1번 먼저 보시면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어났을 때 손실의 규모도 작아요. 예를 들면은 내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 같은 경우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이나 조직이 스스로 발생한 손실을 그냥 부담해. 그러니까 자가보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험을 네가 그냥 보유해라. 네 물건 잃어버리는 거는 너가 알아서 처리해라. 이게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빈도는 작게 일어나요. 한데 한 번 일어났을 때 규모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경우 2번의 케이스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위험을 전가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외부의 보험기관에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개인이나 조직의 위험을 전가해라. 근데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발생해서 내 과수원에 있는 사과가 다 떨어졌어. 이러한 경우는 손실이 발생할 빈도는 적은데 한 번 발생하면은 규모가 무지하게 크네. 그러면은 개인이 손실을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을 해서 너의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해. 이게 바로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자주 일어나는데 손실의 규모가 작은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발생 빈도는 높아요. 근데 손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는 스스로 그냥 손실을 통제를 해. 이게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손실 발생 빈도도 높아요. 그죠? 근데 한 번 일어났을 때 규모가 아주 커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위험을 회피해라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홍수 다발 지역, 거기에는 굳이 집을 짓지 말고 그냥 피해라. 그러니까 비가 올 때마다 잠기는 거야. 거기 왜 있어? 그냥 거기는 회피를 해. 그게 바로 4번에 나와 있는 위험 회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가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지금 체크한 요 내용이랑 같이 묶어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쉬운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표는 여러분이 100% 이해할 때까지 무조건 꼼꼼하게 봐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보험의 의의랑 원칙에 대해서 다음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